안녕하세요. 분양 설명하는 남자 분명남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실전 컨설팅 사례는 염창 이 편한 세상을 분양받은 분입니다. 염창 이 편한 세상은 2017년 1월에 분양해서 2019년 3월에 완공된 인형 아파트입니다. 이곳은 애착이 많이 가는 현장입니다. 분명남 팀의 줍줍의 역사를 새롭게 갈아치웠던 많은 일들이 있었던 곳이거든요. 어떤 일이 어떻게 있었고 이 사례에서 저희들의 경험을 통해 여러분께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염창 쪽을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상당히 핫한 지역입니다. 시세가 많이 올랐거든요. 그런데 말이죠. 그 결과물만 보고 부러워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여기를 분양했던 2017년 1월 정확한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는 2016년 12월은 지금과 분위기가 정말 많이 달랐습니다. 모두가 부동산 망한다고 했던 시기였거든요. 당시 우리 의뢰인은 서울에 거주할 수 있는 아파트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큰 평수는 필요 없었고 혼자나 둘이서 살 수 있는 그런 곳을 구하고 있다가 저희 분명남을 만났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부동산 초보자가 그러하듯 목 좋아 보이는 곳에 있는 구축 아파트를 매입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저희 분명남이 태클을 걸었고요. 조금 힘든 길이지만 우리 최고의 투자 수익을 위해 분양에 배팅해보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우리 의뢰인이 나이는 어렸지만 장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유연한 사고와 함께 리스크를 갖지만 통제 가능한 단계까지 용인하는 인베스터로서의 자질이 그것이었습니다. 물론 혼자 사는 직장인이었기 때문에 가족이 딸린 가장이 아니어서 투자에 좀 더 과감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시작부터 난감했습니다. 왜냐하면 청약통장이 없었거든요. 청약통장은 없지만 할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진짜 사나이 군가를 부리며 소주 한잔 먹고 전의를 다지면서 기회를 엿봤습니다. 그러다 줍줍의 기회가 생겼습니다. 바로 오늘의 주인공 염창 이 편한 세상이었는데요. 당시 줍줍은 지금보다 훨씬 수월했습니다. 왜냐하면 언론에서 매일같이 부동산이 망한다, 금리가 올라서 다 폭락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던 시기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분명남은 그때 당시 시기가 시장 참여 경쟁자를 줄여주는 중요한 타이밍이며 틈새 시장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더욱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었는데요. 당시 염창 이 편한 세상은 터무니없이 비싼 분양가라는 평가가 많았기 때문에 상당한 물량이 줍줍으로 나와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22평짜리 분양가가 5억 2천이나 했거든요. 근처에 심지어 더 큰 26평 구축 아파트 시세가 3억 5천이었는데 말이죠. 다들 말도 안 되는 분양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분명남은 몇 가지 기회 요인을 보았는데 일단 염창역에서 아주 가깝고 9호선 급행열차가 정차하는 곳이라는 점, 그리고 2016년 단기 유동성에 대한 미국의 금리 인상 이야기가 꾸준히 나왔다는 것은 시중에 풀려있는 유동성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점 때문에 분명 조만간 부동산 자산의 폭등이 있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만약에 그 가설이 틀리다 하더라도 의뢰인의 개인적 상황을 통해 예측컨대 여기 들어와 살면서 리스크를 해칭할 수 있다는 점, 또한 주변 공원이나 회사 출퇴근에도 굉장히 유리하다는 점 등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줍줍 현장은 사실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층을 다른 사람들이 이미 모두 가져갔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다 1층을 포함한 저층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분명남은 여기서 고민하다가 포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이러한 초고 분양가에 저층을 잡는다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웠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포기해버리고 다음 기회를 노리자고 다짐하면서 복귀했습니다. 바로 그 다음날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 발생했는데 줍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2개가 남았다는 단체 문자를 건설사에서 보내왔고요. 선착순으로 모집한다는 조건을 확인하자마자 정말 읽자마자 의뢰인과 함께 뛰었습니다. 그 추운 날 열심히 뛰어서 결국 현장에 제일 먼저 도착했고요. 2개 남은 물량 중 12층짜리 로열층 물량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바로 뒤에 오신 분은 6층을 가져갔고 그 후에 많은 분들이 오셨으나 전부 기회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때부터 분명남은 줍줍이 이런 식으로 운영된다는 것을 제대로 인지하게 됐습니다. 정상적으로 청약이 완료된 이후에는 정말 건설사 지네 마음대로 처리하는구나. 그렇다면 저런 걸 역으로 이용할 수 있는 솔루션을 개발해야겠다. 이런 결론까지 내릴 수 있었습니다. 지금이야 예비 당첨을 300%나 뽑아서 줍줍이 거의 없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이때 분명남은 줍줍의 원칙을 세웠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줍줍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합법적 범위 내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필요하면 협상하고 안 되면 진상이라도 돼서 기회를 얻기 위한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는 아이 떡 하나 더 준다. 이 말이 줍줍에 적용된다는 점을 철저하게 이해하고 움직이셔야 됩니다. 왜냐면 말이죠. 부동산에서 나오는 부가가치는 개인이 10년 동안 회사 생활을 하면서 모을 수 있는 자산보다 훨씬 더 높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은 하루 정도는 본인이 쏟아부을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5억 2천에 분양받은 아파트가 얼마 전에 9억 2천에 실거래되었고요. 지금은 매물도 아예 없습니다. 지금 이거를 10억에 내놓는다면 안 팔릴까요? 글쎄요. 저희는 분명 팔린다고 봅니다. 결국 5억 정도의 시세 차익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 사례를 통해 구독자님들께서 배워야 할 것은 줍줍의 제1규칙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상황이 좀 달라졌지만 기본적인 마인드 방향은 동일합니다. 하루 종일 고생해서라도 끝을 보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진지하게 임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합법적 범위 내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마세요. 왜냐하면 앞서 이야기 드린 대로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는 여러분께서 노동소득으로 아무리 번다 해도 따라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모두가 분양가가 비싸다고 할 때 진짜 그런 건지 아닌지 대안으로서 플랜 B는 어떤 것을 안전망으로 갖출지 결정한 뒤에 움직이셔야 한다는 점도 중요하니까 함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남들보다 더 좋은 정보 경쟁력으로 청약과 부동산 투자에서 이길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